반갑습니다. 다쿠TV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뒤에도 천으로 좀 가려놨고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좀 같이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리뷰 영상을 한 번씩 찍죠. 책 리뷰 영상을 찍는데 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책 리뷰를 부탁을 해주시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제 영상에서 리뷰를 하게 되면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 구독자분들이겠죠, 대상으로 해서 혹시라도 좀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좀 이벤트성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 담당자분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해주시면 총 5분을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영상을 빌어가지고 이 출판사가 원앤북스입니다. 원앤원북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책은요, 제목이 미래의 부를 위한 부동산 투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관련돼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매장에 제가 출근해서 주말인데요,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이 책 저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머릿말에서도 이 책 자체가 뭐 고수분들을 위하거나 기존의 투자자분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분도 투자를 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도 아니고 이분이 또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기자 출신에서 본인이 내 집 마련했던 이런 계속적으로 스토리들, 어떻게 본인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는지 관련돼가지고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막 입문하시려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이제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신다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 정도로 본인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저는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관련돼서 어떤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투자 관련돼가지고 나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기초 지식이 나 부족해, 처음으로 하는데 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자 소개 먼저 좀 해드릴게요. 추동훈이라는 저자분이시고요. 2013년도 매일경제에 입사해서 해당 부서가 있는데 부동산 부에서 2년 정도 현장에서 활동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취재를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또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 TV를 론칭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이 밖에 다수의 부동산 컨텐츠를 제작했다. 이론보다는 실전을 중시하고 책상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기자다, 이렇게 돼 있고, 관련돼가지고 등등 기자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미래의 부를 위한 부동산 투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네요. 프롤로그에서 제가 중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쪽이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646건 중에 40대 투자자의 비율은 25.9%이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30대의 매입 비중이다. 전체 거래량 중에 30대 투자자의 비중은 무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39.5%입니다. 즉 서울 아파트를 투자해서 구입한 사람들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70% 정도는 30, 40대라는 뜻이다. 이는 취약 자녀를 둔 젊은 수요층이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란 때 가장 참전율이 높았던 2030 세대가 주역이 되어 부동산 투자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30 세대는 연애, 출산, 결혼 다 포기하는 3포 세대로 시작해서 요즘에는 집, 자동차, 취업도 포기하는 N포 세대로 묶이는데, 여러 가지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 이게 구운몽이라 그러죠. 여기서 책에 써 있는데 다들 불나방처럼 불때같이 달려들었다가 벌떼같이 달려들었다가 안 돼가지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들은 부모 세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답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부동산이 전 세대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처럼 온 국민이 부동산에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장성한 60대가 될 때까지도 청약 통장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다는 회사원, 매매는커녕 부동산 등기부 등본조차 떼본 적이 없다는 직장인, 이분들도 많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인이 분들도 아직까지 많다는 편이다. 이 책은 과거의 필자처럼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불인이를 위한 안내서이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분이 쓰셨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백지 상태였던 필자가 부동산 애널리스트, 관계부서 공무원,
재건축 조합장 등 두루두루 만나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차근차근 풀어냈다. 이렇게 뭐 주식 펀드 등 다루는 뭐 재테크 분야가 많은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주식 펀드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집은 다르죠. 부동산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일부와 같다. 필수제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전세를 살든 집주인이 되어 월세를 받든 어떤 식으로든 나는 부동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손을 대야 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를 해서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불인이 부활못을 탈출을 하자. 본인의 경험을 녹여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가지 목차를 제가 있는데 1장은 내 집 없이는 경제적 자유도 없다. 2장은 내 집 마련 필승 공식. 3장은 부동산 모르는 부자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 4장은 이분 실제 사례죠. 추기자의 내 집 마련 분투기. 5번째는 미래의 부를 위한 1만 시간의 원칙. 6번째는 부동산과 정책의 상관관계 6장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많죠. 총 제가 쪽수를 봤더니만 300쪽 정도가 되거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2장, 3장입니다. 2장 내 집 마련 필승 공식. 3장은 부동산 모르는 부자는 없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장이 있죠. 4장 추기자의 내 집 마련 분투기는 제가 일부러 소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게 잘 쓰셨어요. 이분이 좌충우돌하고 부동산 초보자 시절에 어떻게 부동산 하나도 몰랐을 때 내 집 마련 어떻게 했는가를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제 오늘 해당 영상 하단부 댓글에 통해 가지고 재밌게 써주셨기 때문에 궁금하다. 나는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주신 분이 있다면 이벤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 부분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 부분 33쪽입니다. 인구론과 세대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락론자들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5쪽에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 서울 인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어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현상이 펼쳐지는 도시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희소한 가치를 소유하려는 필수제이자 투자제이다, 사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죠. 서울의 강남에 특히 여기는 한정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땅덩어리가 거기 한정적이죠. 위치 자체가 입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제이자 투자제이다, 사치제 거기밖에 없는 이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한정적이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대한민국 인구수의 총 가구수 있죠. 가구수는 1957만 가구인데 이 중에 1인 가구는 558만 가구로 전체 28.5%를 차지합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늘어가지고 2042년에는 무려 2261만 가구로 와 엄청나게 30% 늘어날 거. 점점 1인 가구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1인 가구의 증가와 1020 세대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소형 부동산 시장이라는 블루오션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이분이 예측을 하였습니다. 38쪽. 그래서 내 집이 필요하다. 최근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 집 구입에 실패한 30대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매입에 나선 가운데 2020년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고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에도 서울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서울의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그 위쪽 지방에 특히 서울 수도권 지방에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도 위로 많이 올라가려는 하는 이유. 공급은 줄어들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 41쪽. 그래서 집은 도대체 언제 사야 할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부동산 공부에 첫 발을 디딘 불인이에게 결혼을 앞두고 매매를 할지 전세를 살지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에 빠진 무주택자에게 묻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언제 집 사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께 얘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당신이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시내 집을 지금 사세요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답니다. 서울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자 무주택 독자들이요. 일단 공부를 시작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모아 똘똘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것.
내 집이 주는 안락함과 더불어서 집값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분이 쓰였습니다. 저도 100번 공감하고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이 처음에 이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60쪽 읽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 들어가죠. 근데 착각하시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청약통장 가입했을 때 무주택 이 가입 기간 계산할 때 만 30세 기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내가 나이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해가지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까지, 그때 기간이 무주택 기간인데, 또 다른 그런 계산 방법이 있는데, 결혼은 이제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그 전에 20대 때 결혼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내가 뭐 20몇 살에 결혼했을 때 그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이 해당 아파트 청약, 예를 들어서 분양 공고일이 나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그러면 그때부터 결혼하신 분들 유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입주자 공고일 날, 그때까지가 무주택 기간이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것도 무주택 기간에 있어서 산출했을 때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근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은 만 30세가 기준이다 말씀드리고, 또 부양가족수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수 들어가는데 당연히 내 배우자 다 들어가죠. 자녀 다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고 뭐 작년 정도 됐고 중장년층 중에서 아들과 딸이 있겠죠. 아들과 딸이 부양가족에 들어오기 위해서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의 견해에서는 1년 이상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미혼인데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뭐 31살, 32살 됐었어도 1년 이상 내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가 돼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내 손자 손녀와 같이 사시는 분이 있겠죠. 이분들도 부양가족 수에 내 손자 손녀가 계산이 되려면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경우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그러면 청약이 뭐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그럼 도대체 몇 점이 청약으로 당첨된 거야 라고 이분이 정보를 써주셨는데, 2021년도 서울의 첫 분양 아파트인 광진구의 자양동 자양하늘채 베르의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A형은 최저가 65점, 최고가 75점입니다. 후덜덜이죠. 후덜덜. 와, 이 점수 청약 당첨으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최소 가점이 서울에서는 60에서 70점은 되어야지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다 보니 3040에서는 거의 기회가 없다고 모방할 정도라고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약 이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약 관련된 이 얘기가 두 번째 이 장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청약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장에 부동산 모르는 부자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자 중에서 부동산이 없으신 분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92쪽.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적이 가장 좋을까?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많은 세대세를 구성하는 것은 뭐 30평대겠죠. 당연히 국민평형 84제곱 이하라고 되는데, 그 중에서도 30평, 33평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시장거래 측면에서는 20평대와 30평대 모두 소위 로열 면적이다. 20평대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1, 2인 가구 수요, 30평대는 당연히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해서 3, 4인 중심으로 수요층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가구 수는 많을수록 좋을까?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 그 가구 수 있죠. 가구 수 500가구를 평균적으로 무난한 가구 수로 보고 있고, 500가구 넘어서서 1000가구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다고 평가한다. 대단지란 얘기겠죠. 1000가구 수 이상은.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두드러진다. 시세 형성은 뭐 이렇게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다. 특히 가구수가 늘어난 만큼 관리비 부담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년차 이내, 입주 연차로 따지면 5년차 이내로 입주한 아파트를 보통 신축 아파트라고 부른다. 이 부동산 관련돼가지고 뭐 세대수, 뭐 연식, 그 다음에 평형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은 가격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그만큼 가격이 가장 비싸다. 첫 집을 마련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입지,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반대로 재건축 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현재의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내가 들어가는 것은 몸테크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가격적 절충지인 신축도 구축도 아닌 15년 안팎의
그 정도 연식을 낀 아파트를 노리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설명을 해주는데, 용적률, 건폐율 여러분들 아시죠?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총 면적 비율, 그러니까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은 대지 면적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 비율. 예를 들어서 예시가 있는데 1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평 땅이 있는데 여기에서 40평짜리 건물을 3개층으로 짓는다. 지하층 제외하고요. 그러면 40평이 3개니까 120평이죠. 그래서 용적률은 총 대지 큰 100평의 이 건축 면적인 120평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은 총 120%. 그럼 건폐율은 총 100평인 이 건물에서 40평을 짓기 때문에 이 용적률은 40%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 건폐율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죠. 그래서 용적률이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예전에 또 특히 재건축, 재개발할 때 낮다는 말은 해당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물이 빽빽하지 않고 그만큼 땅의 여유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수익 관련 직결된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이런 거 보실 때는 용적률이 150% 미만이면서 재건축에 최적화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용적률이 200%까지는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을수록 앞으로 더 위로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합에서 봤을 때 아주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전세가율과 갭 가격.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하시는 분들 전세 매매 갭 차이라는 얘기겠죠. 중요한 얘기인데 일정 기간 후에 전세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입자의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세가 당연히 높게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축 아파트처럼 깨끗하고 편리성이 확보된 건물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 반면 구축 아파트일 경우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만큼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전세가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집값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당장 여력이 안 되면 일단 전세를 끼고 산 뒤에 입주하는 계획을 짰더라면 모를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은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갭 가격이 어떻습니까? 전세라는 것은 실수요의 가치인 거죠. 전세 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난 이 정도 2년 4년 정도 난 여기서 전세 이 정도 주고 난 들어올 이 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아파트 전세 갭 투자할 때 핵심인 거죠.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찾는 지역에다가 전세가 계속적으로 떠받쳐져 있고 전세 물량도 별로 없는 지역, 해당 지역의 입지적으로 봤을 때 대장 동네, 아주 상권이 잘 돼 있고 주변에 일자리도 충분하고 살기도 편하다. 근데 전세가는 점점 없고 전세 물량이 없고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받쳐진 지역에서라면 갭 투자를 하기에는 최적화되는 이런 투자의 지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아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등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 투자 또 집값을 결정한 요인이 무엇인가, 특히 부동산 초보자, 불인이들이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 뒤에도 더 있는데 내용이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4장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추기자의 내 집 마련 분투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거나 이번트에 도전하셔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면 이분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분이 이런 분투기 힘든 점을 거쳐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요. 관련돼가지고 등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20분이 넘었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동산 미래를 내가 어떻게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월급쟁이, 내가 직장인으로서 퇴직 은퇴하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가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의 이 화폐, 종이 돈을 어떻게 이런 화폐의 가치 하락을 내가 방어를 하면서 내 자산을 하나둘씩 늘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투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기초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1만 시간을 어떻게 내가 투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미래의 부를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이 추기자, 이 추동훈 기자님이 쓰신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내가 쌓을 수 있는 좋은 기초적인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 출판사에서 제가 협의를 한 결과 원앤북스에서 5분을 제 구독자분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이벤트성으로 나중에 여러분들께 책을 다행히도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영상을 다 보시고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조금 부동산 투자를 좀 잘 하셨다거나 지금 계속적으로 고수의 길로 가시는 분들 말고, 나 이제 다코스 채널을 봤는데 나 지금 부동산 이제 관심 있고 이제 막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나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책을 나는 꼭 받아보고 싶다. 다코스님 영상을 보고 저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꼭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해당 제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5분을 제가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다가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안 되고요. 이메일을 꼭 남겨두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5분을 제가 보고 이분을 추첨해가지고 이분께 제가 별도로 이메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상에서 개인적인 이름 또 개인 연락처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도 책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출판사로 제가 5분을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출판사로 메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연락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분들과 출판사 측과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기 배송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요즘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카카오톡으로 제가 받았나? 그래서 쿠폰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하고 내 배송지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배송이 오는 시스템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봐주시고 이 책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 이 책을 내가 꼭 받았으면 하는 상황 꼭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절실하게 또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 5분을 뽑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메일 드리겠다. 꼭 이메일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책을 또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과 동시에 또 이렇게 같이 또 나눠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출판사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책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부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